안녕하십니까. 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한일 관계 양상에 대해 발표하게 된 4중대 3학년 김세용, 7중대 3학년 임세빈, 8중대 3학년 김윤수 생도입니다. 우선 연구 방식입니다. 우선 저희는 그동안 일본의 집권 세력이 변경되어 온 역사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각 집권 세력이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외교정책, 특히 대한 정책을 펼쳤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를 한국과 일본을 행위자로 한 양자게임 모델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외교 노선에 따른 양국 외교의 균형점을 찾았고 한일 관계의 안장점이 존재한지에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단하고 예측하는 순서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말씀드릴 점은 한일 간의 분쟁은 분명 양국 간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불거진 한일 간의 갈등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화학시장은 수출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30분의 1로 감소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수출액이 단기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일본의 경우 현지 신문에 의하면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도 문제와 정치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일 간의 갈등은 현재 양국의 경제 구조를 볼 때 서로 손해입니다. 두 번째로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국내 지지 결집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이러한 반한 감정을 통한 집권 세력의 이익보다 경제 안보 위기로 인한 집권 세력의 손해가 더 클 경우 사과 외교 노선을 택하는 역사적 패턴을 연구에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게임 이론의 축으로 각국의 외교 노선 양상을 설정해 9개의 경우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표를 바탕으로 일본의 수용적인 외교노선의 정부와 강경적인 외교노선의 정부가 수립될 때 각각에서 균형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일본의 리버럴 성향의 정부가 집권했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주황색으로 칠해진 지점은 일본이 각 외교노선을 펼칠 때 맞이할 수 있는 경우 중 가장 손해가 큰 지점들이고 이 중 옅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사과 외교 노선의 경우가 가장 손해가 적은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볼 때 세 경우 모두 일본이 강경 외교를 펴는 것이 가장 손해가 큰 경우이고 이 경우들 중 무대응으로 나섰을 때가 가장 손해가 적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일본의 리버럴 성향의 정부가 집권했을 경우 양국 외교의 균형점은 일본의 사과 외교와 한국의 무대응적인 외교에서 발생하며 이 경우의 효과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일본 내부의 자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발생, 그리고 양국 간의 무역 활성화입니다. 반면 일본의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균형점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극우 성향의 정부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자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정치적 손해의 규모가 한일 간의 관계 악화에서 오는 정치적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수 성향의 정부는 강경 외교 노선을 택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한국의 경우 이 경우에도 무대응 정책이 가장 적은 손해를 야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치로 균형점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결과는 한국 국내에 일본에 대한 반동 여론이 형성되는 것과 무역 불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방금 전에 시뮬레이션을 과거의 역사적 사례와 결합해 볼 때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 국내 여론에 의해 집권 세력이 외교 노선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의 외교 관계에서 균형점이 자주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안장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일본 집권 세력에 있어 반한 정서로 인한 정치적 이익보다 반한 정서로 인한 자국의 손실과 이로 말미암은 정치적 손해가 더 큰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으로의 무역 비중, 특히 수출 비중을 늘려 경제관계의 상호 의존을 높이고 안보적 측면에 있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한국을 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교류와 상호 의존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공외교와 민간외교의 폭을 넓히고 미국의 중재를 통해 안보에서의 상호 의존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